인산가 본사 대전 지점에서는 대전시 서구 계룡로 상합빌딩으로 확장 이전 기념으로 대전 시민을 위한 건강 강연회를 2025년 7월 10일 오후 2시부터 인산가 대전 지점에서 200여 명의 시민들을 모시고 인산가 김윤세 회장이 강연하였다. 김윤세 인산가 회장은 암 난치병을 이기는 자연요법의 지혜라는 주제로 강연에서 오늘 대전지점 확장 이전 기념으로 여러분들을 뵈니 기쁘다며 이 자리에서 해드릴 건강 얘기는 당연히 주겸 이야기로 인산 선생님이 신약책과 신약본초 책에서 누누이 강조하신 내용이고 또 저도 강연 때마다 자연 치유를 이야기했다며 인산 선생님은 생전에 환자들에게 늘 주겸을 퍼먹으라고 하고 마늘을 껍질째 구워 주겸에 찍어 먹으라 하심은 체내의 면역력을 높여서 병균의 침투를 막고 자가 치유력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자고 말한 후 오펜하이머는 사람을 죽이는 핵을 만들었지만 인산 선생님은 사람을 살리는 핵을 만드신 분이니 신약과 신약본초 책을 잘 살펴서 자가치유 방법을 찾아 건강한 삶을 유지하길 바란다 하고 말했다. 이후 대전지점 이전 기념으로 김 회장은 경품 추첨을 하여 주겸 치약과 주겸 팔의김 등등을 나눠주며 이전을 기념하였다. 인산가는 1987년 8월 27일 세계 최초로 함양군 상공계로부터 주겸 제조 허가를 받은 지 31년 동안 많은 이들이 주겸을 통해 도움을 받아왔으며 앞으로도 인산 선생이 신약책과 신약책에 나와 있는 오획단, 삼보주사, 주겸과 쑥뜸, 다슬기 등은 온 국민을 사랑을 받고 있다. 인산 선생은 1909년 함경남도 홍원군 용운면 연흥리에서 태어나 80여 년간 활인 구세의 정신으로 많은 환자들을 구제하고 저서인 신약책에는 오획단, 삼보주사, 주겸, 다슬기 등 여러가지 처방을 현대인들에게 맞도록 조술하였고 1992년 84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다. 푸른 곰팡이가 발암물질이 나온 건 맞는데 소금물 속에 들어가서 발효 숙성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은 사라지고 항암물질은 대단히 많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간장을 먹으면 암을 치료하는 약이지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걸 그 젊은 시절에 한 대학생이 가서 미국 현지에서 그 논리를 정면 뒤집었어요. 코로나19 때도 또 정면 뒤집혀서 그 미국 슈퍼마켓에 한국의 김치 국물을 산다고 100리터 이상 줄이들을 후보했습니다. 잘못하는 거죠. 대한민국은 지금 자타공이 세계 제1등의 발효 음식의 종주국입니다. 발효 음식, 세상 최고의 명약입니다. 그 중에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이거 뭐 당할 약이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치는 게 그리스의 그 역사 깊은 나라죠. 다 지혜로운 분들이고.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에 또 바로 그 유산균이 굉장히 그 대단히 알아주는, 요새는 뭐 병원에서 유산균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동의 한란식품.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아까 그 박근영 박사님은 국가 최고의 학술 연구기관인 대한민국 한림원의 전 회원이세요. 마침 여기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 훌륭한 우리 박근영 박사님 얼굴 전화하고 한번 뵈시죠. 박근영 박사님 한번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차의과대학 그 생명과학부의 학장으로 이제 생명과학 대학장으로 계시다가 이제 정년하셨습니다. 지금 연세가 76인데 저렇게 관리가 잘 되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훌륭한 연구는 학자가 많아도 늘 나오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그 연구를 하셨고, 지금은 이 주경을 비롯해서 우리 전통식품 중에 또는 또 전통 물질 중에 암난치병 또 다른데 또 이 미용 효과에도 이제 주경 같은 게 작용을 한다고 이 국제 학술 논문에다가 굉장히 많이 발표를 하시고, 또 여러분이 받아보시는 인산의학이라는 책에 그 연구 성과 내용을 이렇게 기사로 이렇게 써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정말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우선 개요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지? 음악 소리가 좋더라고. 제가 이제 개요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세밀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이 의학의 그 새로운 지구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새로운 의학, 신의학, 새로운 의학 이론과 처방과 약을 공개하였어요. 만드는 법도 공개하고 써서 암을 해결하는 법도 공개하고 또 저런 코로나19 저런 걸 예방하는 법도 공개하고 아무 대가 없이 저희가 주경도 그 중에 하나인데 특허를 내려고 하면 꾸중을 엄청 넣습니다. 누구나 이걸 불때서 만들어가지고 먹도록 해서 전 인류가 건강하게 하지 않고 내가 돈벌이 하려고 딴 사람 못 만들게 해. 그런 도둑놈 신고는 절대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냥 저희가 만드는 주경을 구분하기 위해서 상표로 그냥 인산주겸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인산 선생께서 제시한 방법 그대로 만들었다. 이렇게만 분류를 했지, 다른 사람들한테 특허를 가지고 못 만들게 하고 이런 건 이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 훌륭한 인산 선생님께서는 아주 여러분 그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보셨죠? 그 원자 폭탄. 그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노벨상, 노벨의학상, 노벨문학상 하지 않습니까? 그 노벨이 어떤 건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만든 다이너마이트가 인류가 개발한 대량 살상 무기의 신호탄입니다. 그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이래 전쟁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한번 전쟁 나면 떼거지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대량 살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량 살상 무기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원자폭탄입니다. 그게 나왔는데, 인산 김일훈 선생은 한일합방 직전 해인 1909년에 태어났어요. 그가 이제 그 인산 선생이 태어나시면서부터 그런 걸 흔히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껏 걱정을 하세요. 인산 선생 평생의 화두가 그겁니다. 입만 열면 튀어나오는 얘기. 그게 화두입니다. 스님들 뭐 화두 첨부한다고 이러잖아요. 입만 열었다 하면 하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그게 화두입니다. 말머리. 인산생 화두가 뭐냐면, 평생의 화두가 인류 전멸입니다. 인류가 전멸 위기로 가고 있다. 1909년에 태어나서 태어난 직후부터 그 생각, 그 걱정을 하고
1992년 5월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결정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뜻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인산 선생의 가르침을 이렇게 말씀해 전에 여러분께 알려드리면 무슨 말인지 자체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전 들어보지도 못합니다. 들었더라도 세상의 이야기와 정반대입니다. 짜게 드시면 안 됩니다. 소금 많이 드시면 혈압 오르고 큰일 납니다. 인산 선생 3가지, 4가지, 5가지 말기암 환자가 저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라고 찾아와서 물어요. 병 고치면 살지 뭐. 서울대병원이고 미국의 존스홉킨스고 다 못 고친다고 그럽니다. 제발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 병 고치는 건 일도 아니고 본인이 고치는 거니까 본인이 노력해서 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얘기하면은 주경 퍼먹어. 하루에 몇 그램씩 얼마나 먹어요? 배 터지게 먹어. 인산 선생의 처방은 이게 끝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얘기를 듣고 이상하게 들릴 뿐이지 그게 정답이에요. 이상하게 들리는 그 얘기를 듣고 아, 살 길이 있구나. 그래 죽일 건지 모르지만 퍼먹으라고, 배 터지게 먹으라고, 그러면 산다고. 이 벼랑 끝에 쓴 사람들은 믿고 실천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니 뭐 수술하면 된다 하던데 뭐 하고 가요 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비명 행사를 하는데 벼랑 끝에 서서 더 이상은 치료법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해결되는 거야 라고 하니까 탁 꽂혀가지고 내가 하다가 죽게도 하지 뭐 어차피 이판사판인데 이래가지고 달려들어서 주경을 진짜 미친 사람처럼 퍼먹은 사람 치고 병 못 고치고 안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99.9% 불가능합니다. 왜? 무슨 말인지 자체를 몰라요. 선생님께서 왜 그 해롭다는 소금을 왜 퍼먹으라고 하지? 그것도 배 터지게. 그러면 사람이 죽지고 살겠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살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진리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해하는 데는 너무 시간이 걸리고 어려워요. 잘 모르면 지혜로운 분이 일러줬으면 믿고 실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독교 다 잘 압니까? 불교, 금강경 잘 압니까?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저런 거룩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석가모니 부처께서 우리를 속이거나 뭐 거짓말 하셨겠나? 자기가 아는 척하고 뭐 허풍 떨었겠나? 그냥 믿잖아요. 믿고 따르기 때문에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하도 속아서 의심이 많아가지고 뭐 그냥 어떤 것도 말을 그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제가 얘기를 해도 아이고 거리에 약장사 또 나왔네. 옛날엔 서울역 앞에서 요새는 뭐 여기까지 왔네. 그래가지고 또 뭘 팔아먹으려고 저러나 알고 보니까 주경 팔아먹으려고 저러네. 아주 요새는 아주 실력이 또 아주 진보돼가지고 주경 팔면서도 무슨 히포카테스 얘기도 나오고 또 여기 뭐 코페르니쿠스 얘기도 나오고 그거 참 요새 소금 파는 그 약장사도 공부 많이 했나 이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중요한 것만 뽑아서 이제 짧은 시간을 다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얘기하다 저 얘기하다 저 얘기하다 이렇게 갑니다. 근데 차근차근은 1986년 6월 15일 이 세상에 나온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를 방문하는 인산 선생의 신약, 귀신 신자 양약자. 이 책을 첫자부터 끝자까지 540페이지입니다. 쭉 한번 잘 읽어보면 감이 딱 잡힙니다. 한 2번 더 읽어보면 아프다고 누구 찾아가서 병원 찾아가서 병 고치고 돈 쓰고 이런 일은 안 합니다. 집에서 마늘을 하루에 20통씩 한 100일 동안 구워 먹어볼까? 아니면 유황물이 좀
끓여서 먹어볼까? 홍화씨를 먹어서 골다공증을 좀 해결해 볼까? 관절염 저거 뭐 이게 MSM이라고 하잖아요. 식이유황, 식물성 유황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쓰게 되면 관절은 뭐 바로 효과 나니까. 그래서 정말 좋은 약은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있습니다. 이 식품들의 약성을 잘 활용하면 부작용 없이 여러분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도 아마 여러분이 계실 거예요. 심혈관 질환에 쓰는 아스피린 있잖아요. 거기 어디서 추출한 겁니까? 어디나고 수출해서요. 그 산시식산을 추출해가지고 그 서양의 분석과학의 과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버드나무가 물작에 좋은 약인데 거기에 어떤 성분들이 이런 양리작용을 일으킬까? 그 양리작용을 일으키는 그 물질들을 뽑아서 의약품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약을 주면 그게 이런 효과가 있어요. 효과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지속성이 없어요. 반짝 효과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다음날 또 먹어야 돼요. 다음날 또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은 약이 혹시 있습니까? 당뇨약도 그렇고 고혈압약도 그렇고 소화제도 그렇고 어떤 약도 효과가 떨어지고 또 먹고 이럽니다. 이 부분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학자들이. 왜? 머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통찰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소위 지혜 중에 4가지 중에 이제 묘 관찰지라는 거 가만히 관찰하다 보면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통찰력이 있으니까 버드나무를 그냥 쓰는 게 나아. 약이 되는 성분만 뽑아서 하면서 이렇게 효과가 한계 있잖아. 그냥 끓여 먹지. 근데 약이 되지 않는 걸 왜 같이 끓이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강력한 약이 되는 것과 그보다 조금 약한 약이 되는 것과 보조약이 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약들의 심부름하는 약 그 4가지를 한방의학에서는 군심좌사라고 합니다. 군심좌사의 약이 같이 들어가면 부작용도 없고 효과는 더디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효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문과 시험 칠 때 말에서 떨어져서 발 부러졌잖아요. 그때 그가 뭐 했습니까? 버드나무를 찧어서 그거 발에다 붙이고 부목을 댔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시험 쳐서 합격했습니다. 그때 버드나무를 그냥 쪄서 했어요. 물론 그때는 뭐 분석적으로 이렇게 뭐 그것만 빼질 않고 뭐 그런 시대였긴 합니다만은 그러면 그런 역사적 사실들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부작용이 있다는 소리 없잖아요. 그게 왜냐? 통째로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 쌀을 갖다가 뭐 구문돈이 뭐 식은돈이 이래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통으로 된 통곡식이 좋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뭐 현미 먹자 뭐 어쩌다 통밀가루 쓴다 이러잖아요. 그게 옛날엔 깎아서 백미 참 좋다 생각했는데 또 깎아낸 것 속에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머리가 나쁜 사람은 이렇거나 저렇거나 같은 재료를 가지고 맛없게 만들고 건강에도 안 좋게 만들고 머리 좋은 사람은 뭐 개똥도 갖다 잘 볶아서 맛있게 잘 해요. 그러니까 그거 또 머리가 나쁘면 머리 나쁜 거야 뭐 자기 죄가 아니잖아요. 그걸 잘 모르는 건 자기 죄가 아니에요. 근데 잘 모르면서 정확히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 그건 구제불능입니다. 그 다음에 잘 모르면서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부정해요. 그리고 안 합니다. 저 뭐 어디 돈벌이 하려고 무슨 사기치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더 나쁘죠. 그러니까 머리 나쁘고 뭐 모르는 건 탓할 게 아닌데 그런 상태에서 배우거나 또 잘 그래도 모르겠으면 인상 김혜령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야 인마 너희들 그거 죽여 먹으려면 나한테 로얄티 내고 먹어야 돼 이런 거 있습니까? 지혜는 인산 선생의 지혜를 여러분이 빌리면 됩니다.
그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신약 본처란 책에 그대로 서술돼서 있습니다. 그래, 내 지혜가 누구나 다 지혜로울 수는 없죠. 그 지혜가 깨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 말을 잘 듣고 이 말이 참 이치에 맞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 YS 대통령도 뭐라고 그래요? 체력은 빌릴 수 없는데 머리는 빌릴 수 있잖아 이러면서 왜 인사가 만사라고 이제 근데 발음이 좀 안 좋아서 맨날 한국은 어차피 저런 일반 제도보다 강간 산업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이래요. 강간 산업이 이제 관광 발음이 잘 안 되니까. 그래 어쨌거나 좀 잘 모르는 거는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하고 요즘에는 아주 나쁜 풍조가 뭐냐면 과거에는 그래도 동네에 어른들이 있어가지고 영 이해하기 어렵고 판단하기 어려운 거는 동네 원로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선생님 그 어르신 이게 이런 얘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렇게 하면 이런 부작용이 생기네. 이러고 동네 어른들이 있어요. 그 아주 훌륭한 어른들 원로들이 많은 동네가 어디겠습니까? 서울의 구로동입니다. 그 구로가 아홉 명의 그 원로들 그 말인데 지금은 동네에 그런 노인들이 없진 않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아무도 그 노인의 경험과 지혜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야기를 해줘도 듣지도 않고 거부해버려요. 뒷방에 가서 있으세요. 왜 나와서 자꾸 감나라 배나라 이러고 요새 담배 핀다고 뭐라 하면 이거 나 담배 사주신 일 있어? 이러고 달려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그 타락도 한참 타락한 그런 사람들이 왜 나오느냐. 그런 것은 나라의 제도 교육이 이 핵심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인간부터 만든 뒤에 지식을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하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 들어가는 사람 중에 머리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머리 다 좋아요. 그런데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사리 사욕을 채우고 나라기를 갖다가 빙자해가지고 지 개인 이것만 추구하고 이런 거 안 하도록 해야지 나라가 정말 진정하게 발달합니다. 거기에서 바탕에서 나오는 게 이제 인산 선생의 참의료 이론과 처방과 약인데 그 핵심이 뭐냐면 참의료의 그 핵심은 히포카테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태어날 때 100명의 명의가 함께 태어난다. 그들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준다. 병에 걸렸을 때 그들이 병을 물리쳐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다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질병도 식품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은 어떤 약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학의 최고 핵심은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이 의료진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정반대로 역행합니다. 자연 치유 면역력 한 번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또 그거 제대로 되면요 병원 약국은 참 재수없는 거예요. 다 병사절로 나왔는데 누가 약을 사 먹고 누가 병원에 왜 갑니까? 그리고 치료 기준 자체가 그렇다라고 하면 병원은 기본적으로 밥 먹고 살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병원 약국이 의료진들의 사명이 뭡니까? 전 국민이 건강해서 제발 좀 병원에 아무도 안 오고 자기들은 별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좀 고스톱도 좀 치고 아니면 만 하나 좀 보고 이렇게 살아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건강한 한국입니다. 그런데 정치가 제대로 되면 사상범들, 정치범들이 교도소에 우구우구를 하겠습니까? 정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정치범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의료가 잘못됐기 때문에, 상업주의 의료이기 때문에 돈벌이는 잘하지만 사람들 병 고치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잘 못 고치면서 잘 고치는 사람한테 절대 물어보질 않습니다. 첫째 기분 나쁘고, 둘째 재수없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밥 먹고 살라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각자 도생의 길을 가야 됩니다. 코로나19가 대책 없이 가니까 그때 그런 말이 나왔어요. 이제 각자 도생의 길로 가야 된다. 각자 자기 살 길은 자기가 찾아야 된다. 왜? 너무 퍼지는데 세계보건기구 의료진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백신 맞았는데 효과 없어요. 2차 맞으세요. 2차 맞았는데 또 효과 없어요. 3차 맞으세요. 또 효과 없어요. 4차는 한 달 이내에 맞아야 됩니다. 또 효과 없어요. 한 달 이내에 또 5차 맞아야 됩니다. 옛날에 여러분 그 우두나 뭐 어떤 백신을 맞아도 여기 어깨에 다 있었잖아요. 옛날에 초등학교 뭐 사원 때 다 맞아가지고. 백신 어릴 때 한 번 맞으면 평생 그 병은 안 옵니다. 면역이 돼서. 그런데 무슨 백신을 맞았는데 또 맞고, 맞았는데 또 맞고, 맞았는데 병이 또 생기고, 이건 백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백신 때문에 함양처럼 인구 적은 곳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여러분 지나가다 저 어디입니까? 서울시청 옆에 텐트 하나 있잖아요. 텐트 몇 개 있잖아요. 그게 백신 사망자 가족들 텐트예요. 그 나라에서 좀 제발 좀 해결 좀 해달라고. 그 백신 놓고 바로 죽었는데 아무도 매스컴에 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제 살 길을 자기가 찾아야지. 그걸 미리 내다보신 인산선생께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제 병은 제 집에서 제 힘으로 고쳐라. 제 힘으로 고칠 때 잘 모르니까 처방과 약은 내가 책을 통해서 알려줬잖아. 그대로 사다가 건재약방을 사다가 먹어. 끓여서 먹어. 그것도 남한테 끓여달라고 하지 말고 지가 정성스럽게 잘 끓여서. 그렇게 쉬운 건데도 못하고 안 하고 그래가지고 비명행사해서 하늘나라 가면 하느님께서 아이고 너 보고 싶은데 잘 왔다 이럴 것 같습니까? 이 자식이 가서 뭐 사명을 줬더니 할 일은 안 하고 중간에 돌아와도 와? 야 빠꾸 그래도 다시 올 수 있죠. 그 정말 이 지금 이 의료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 그 제가 법이 되면 이제 우리 형수한테 갖다 드리려고 보문산 가서 진달래 꺾어다가 이제 갖다 드리고 하는데 옛날에 그 진달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참꽃이라고 합니다. 이거 대전에는 확실하게 지혜가 많으셔가지고 철쭉은 뭐라고 그러죠? 네. 참하고 개인데 참하고 개가 아니라 가입니다. 거짓 가짜. 가가 이제 발음이 개로 바뀐 거예요. 부배음화 돼가지고. 그래서 참꽃과 가짜꽃, 거짓꽃. 그래서 참꽃, 개꽃인데 왜 저기 참꽃은 참꽃이고 개꽃은 왜 개꽃입니까? 진달래는 먹잖아요. 약이 되지 않습니까? 개꽃은 약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에 가서 만나는 옷나무 있죠. 그게 무슨 옷나무죠? 그거 아닙니다. 옷나무는 사람이 기른 것만 참옷입니다. 산에서 만나는 모든 옷은 개옷입니다. 네. 참옷은 암이나 난치병을 물리치는데 천하 제일의 면역입니다. 그거 왜 우리 저 마천, 지리산 마천 가면 옷 많잖아요. 산내 마천 이런데. 그 옷을 뿌려 먹으면 독성이 엄청 강해요. 그러니까 옛날 지혜로운 분들 어떻게 합니까? 약은 엄청 좋은데 독이 무서우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닭하고 같이 끓이면 닭에 의해서 독이 중화됩니다. 우리나라 서해안 천일염이 지구상 최고의 명약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청산가리, 비소, 술 이런 맹독성 독극물이 있습니다. 그거 약에 쓴다고 많이 먹었다간 그거 먹고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서양에서는 먹지 말라고 그래요. 독극물이니까. 그래서 뭐 소금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동양의 지혜로운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법제를 하잖아요. 소금을 대나무 통에 넣고 소나무 장작으로 불을 떼서 9번을 끄니까 수은이고 비상이고 전부 불에 약합니다. 독성들이 전부 분해돼서 사라집니다. 약은 어떻게 되냐? 대나무 속에 소나무 속에 유황 이런 최고의 명약들이 이 불을 뗄 때 소금속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천일염을 먹으면 계란 노른자 맛이 없잖아요. 죽여 먹으면 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 생명을 살리는 유황입니다. 그래 동양에서는 전부 그렇게 이 약도 되고 독도 되는 거는 독을 제거하고 약을 늘려서 좋은 약을 만드는 법제, 수제, 포제라고 하는 방법을 씁니다. 서양 사람들은 상상도 못해요. 독극물이면 안 먹어. 피해. 그렇게 하는데 동양은 다르잖아요. 지혜가 있으니까 독만 처리하고 약을 활용해야지. 이래서 이제 쓰는데 인산 선생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 화두가 뭐냐? 인류 전멸입니다. 그 구한말부터 벌써 인류 전멸의 위기를 예고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냐? 이걸 옛날에 고려시대 해명대사가 돌조각상으로 세상에 알린 게 있습니다. 요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은진미륵입니다. 은진미륵은 미륵이 부처 아닙니까? 근데 머리를 깎았는데 갓을 왜 씁니까? 그게 바로 1895년 을미 때 단말령이 내려가지고 머리 깎은 사람들 전부 갓 쓰고 머리 깎고 그랬습니다. 이때부터 인류 전멸의 위기가 시작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는 책에 나온 얘기가 아니니까 또 이해가 되기 어려워서 잘 믿기도 어려워요. 그래 은진미륵은 그럴 때 아출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왔습니다. 내가 나간다라고 하는 종소리 같은 그런 말이 들리면서 바위가 땅속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그걸 가지고 고려 광종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라고 물으니까 이건 미래에 엄청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 그걸 예고한 것인데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하면 좋겠냐라고 하니까 또 고려대 역사에 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걸로 불상을 조성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럼 누구한테 시킬까라고 하다가 바람처럼 나타나는 해명이라고 하는 그 대사가 그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꿰뚫어 보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성했는데 여러분 미륵 불상 중에 저렇게 눈이 찍혀서 이렇게 올라가고 입이 이만하고 모습이 아주 이상한 저런 불상 보셨습니까? 저거는 대한민국 국민 인류에게 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해명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 조각을 통해서. 그래서 미륵, 그 은진 미륵입니다. 거기 가보시면 그 관촉사입니까? 그 절 있죠. 그래서 구한말에 인류 전멸의 위기가 시작이 되고 그 위기는 점차 악화됩니다. 그 노벨이 그 다이너마이트를 한 게 1860년대 무렵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버지하고 동생인가 그 다이너마이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미안하고 그래서 노벨 의학상, 노벨 문학상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이제 계속 주라고 이제 했는데 그런데 오펜하이머가 또 미국 정부의 그 독일 과학자들이 다 물러갔어요. 미국으로. 러시아로 가고. 그들을 통해 가지고 원자 폭탄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제 원자 폭탄을 만든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한 번에 때려서 전쟁을 빨리 끝내야겠다. 이런 좋은 뜻으로 했는데 그러나 결국은 좋은 뜻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일본이 그 진주만 습격을 하고 미국을 괴롭히고 고탕내리고 계속 그러니까
미국이 45년 8월 달에 들었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이라도 즉시 전쟁을 중단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누구들이 한 일 묻지 않겠다 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귀뚱으로 듣지도 않고 계속 미국에 달려들고 연합군에 달려들고 하니까 독일을 함께 미국의 그 대통령이 드디어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원자폭탄을 투하해라. 그래가지고 그 펜고이라고 하는 원자폭탄을 그 히로시마에 그 투하했는데 현장에서 7만 명이 즉사했습니다. 7만 명은 후유증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일 뒤에 나가사키에 한 방 더 내렸습니다. 거기서 또 현장에서 한 6만 명 즉사하고 또 한 6만 명이 나중에 후유증으로 죽었습니다. 일본 천황이 즉시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종식된 건 맞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원자폭탄 만드는 게 붐이 돼가지고 그래서 국제 원자 거기서 못 만들게 하잖아요. 핵 제한하는 거. 그런데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 미국, 소련, 중국 6개 나라가 그 원자폭탄, 수소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약 5천여 기가 있습니다. 그거 동시에 폭발하면 지구상 인류 한 사람도 안 남습니다. 이런 위기가 코앞에 닥쳤는데 그렇다는 사실 자체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인상선생이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전멸위기로 가는 거. 그런데 또 그거는 그거고 또 하나의 인류 전멸위기가 또 이 안으로 또 옵니다. 그게 뭡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경고가 많이 나왔어요. 미국 문서번호 264호 상원에 보고된 문서가 미국의 강과 토양과 호수에는 미네랄이 고갈됐다. 그래서 곡식 채소 과일에 미네랄이 없다. 미네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곡식 채소 과일 먹어봐야 여러분 몸에 영양소가 잘 안 됩니다. 그 영양소가 결핍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그 소중한 절대 약해져서는 안 되는 면역력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 토양 미네랄 고갈, 곡식 채소 과일의 미네랄 결핍, 여러분 몸의 미네랄 결핍, 이게 부르는 참극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미네랄, 우리나라는 특히 또 어떻게 됐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한 뒤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제 텔레비 광고 나오잖아요. 그 지긋지긋한 보릿고개 이젠 넘을 수 있겠다. 그 세만운동도 하고 남양도 나오고 삼양식품의 전종윤 회장 그거 보릿고개 넘기기 1등 공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박정희 대통령이 또 통일교 다수화 품종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농사에서 연작입니다. 여러분이 가까우니까 잘 아시잖아요. 금산에 인삼 어떡합니까? 이론상 원래 5년마다 연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삼도 요새 연작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부만 연작을 합니다. 그건 정관장, 홍삼 이런 걸로 나옵니다. 나머지는 연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작이라고 하는 것, 거기서 같은 작물을 계속한다. 10년만 하면 땅에 그 미네랄 거의 고갈됩니다. 여러분 미네랄이 고갈된 쌀을 먹고 밥을 먹고 과일을 먹고 채소를 먹는데 여러분 몸 안에 미네랄이 정상적으로 역할을 하겠습니까? 못하는데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냥 먹는 거예요. 어제 먹던 거 오늘 먹던 거 내일 먹고 그러다 죽으면 할 수 없고 병 걸리면 할 수 없고 개고생하는 거고 뭐 이래요. 도대체 문외인도 아닌데 왜 그 현실을 보면서도 보고도 모르고 귀때기 붙들고 얘기를 해줘도 모르냐 이 말이에요. 좀 각성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생명은 자기가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가족들 생명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여성분들 훨씬 많은데 옛날에 남자들 큰소리 뻥뻥 치다가도 요새는 뭐라고 그럽니까? 사자성어 있잖아요. 요새는
옛날에는 인명제천이었어요. 사람 목숨 한 달 달려있다. 요새는 인명제초. 사람 목숨은 만 원 달려있다. 한줄이를 다 해라. 뭡니까? 진인사 대천과. 한줄이 다 하고 하늘의 명령을 기다린다. 요새는 한줄이 다 하고 진인사 대천명. 한줄이 다 하고 마누라 명령만 기다린다. 마누라가 리모컨 낸 사람은 줘야지. 그래서 정말로 이제 여러분들이 참 의료를 화두 삼아서 인상 선생은 인류 전멸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미네랄이 결핍됐다. 토양 미네랄이 결핍됐다. 그래서 홍익을 박사 뭐라고 그럽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강의할 때 50년 전에 사과 하나를 먹으면 우리 몸에 필요한 철분의 50%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었다. 지금 그 정도 먹으려면 안전자리에서 사과 26개를 먹어야 된다. 26분의 1로 그 미네랄, 철분 미네랄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뭡니까? 시금치. 마그네슘 많잖아요. 시금치 옛날에 50년 전에 한 달 먹으면 해결됐던 이 마그네슘. 마그네슘 결핍은 눈도 떨리고 심장 떨리고 사람이 통탕 죽습니다. 그 마그네슘이 예전에는 시금치 한 달 먹으면 해결됩니다. 지금 그 정도 마그네슘을 섭취하려면 19단을 먹어야 한다. 여러분 공깃밥 옛날에 2공기 먹으면 해결됐고 지금 100공기는 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드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주 용 빼는 재주가 없는 한 또 미네랄 제제를 사 먹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대책 없이 우리 몸의 미네랄 결핍으로 면역력이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생각도 안 하고 대비도 안 하고 어쩌자는 겁니까? 그냥 뭐 내일 모레 가면 그냥 웃으면서 가겠다. 뭐 관원장처럼 시사역이 내가 죽는 거는 그냥 고향 가는 거지 뭐 이러고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비참합니다. 병 걸려서 고생하다 죽는 게.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가치이고 소중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상 선생의 참으로를 반드시 가까이 하고 읽고 또 읽고 해서 급하면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미리 안 읽고 그때 가서 보면 신약책에 있는 모든 것이 병이 걸린 뒤에 있잖아요. 머리가 하얘져서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미리 읽으셔야 돼요. 신약본초도 미리미리 읽으시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아는데 급하면 당황해서 소화기가 저기인데도 안 보입니다. 불이 나면. 그리고 뛰어다니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전화 걸어가지고 그 119가 몇 번이지? 119가 몇 번이지? 그렇게 이제 암 걸린 사람 다 그래요. 암이 딱 끝나서 놀래가지고. 그래서 인선생 뭐라고 했냐면 이래요. 암은 그것도 병이고 감기나 똑같은 거야. 그런데 딱 하나 다른 게 있는데 암에 걸려도 놀래지 않는 사람은 산다. 암에 걸리면 머리가 하얘지는 사람은 대부분 다 죽습니다. 수술하라면 수술하고 뭐 하라면 하고 이거 먹으면 좋다면 또 먹고 이러다가 그런데 암이라는 이름의 병이 붙으면 벌써 여러분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여기도 경험자가 있을 테니까 100약이 무효입니다. 100가지 치료가 전혀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럴 적에 먹으면 즉시 효과 나는 게 주병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소금인데 많이 먹으면 되겠나? 자기가 그만큼 싱거운 사람이 돼서 소금을 거부하는 거예요. 소금을 안 먹으면 여러분 주식 사람 하나예요. 꼭 보면 소금 안 먹고 싱거운 생각을 한 사람들은 내물에 떨어질 주식만 사요. 골라서. 그래서 항시 여러분들이 또 치매가 빨리 오는 게요. 지금 방송인이 어디 의료계에서 이 치매를 안 하는데 염분이 부족하면 무지하게 강력하게 빨리 치매가 옵니다. 그 다음에 치매를 해결한다면 주경을 배 터지게 먹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 이 영대가 박다에서 좀 지혜가 밝은 사람은요
이 심장의 불기운에 의해서 이 광명이 밝은 광명입니다. 그런데 기억하는 것, 그건 뭡니까? 콩팥의 신장 수기입니다. 물기운. 물이 바람이 없고 많은 거면 삼라만상이 다 비치죠. 이게 기억입니다. 근데 소금을 안 먹는데 무슨 물기운이 있습니까? 그리고 맨날 불기운에 이 바람 장난이 없으니까 보이는 것도 없고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어디에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싱겁게 먹는 결과는 반드시 치매로 가는데 훨씬 빨리 오고 훨씬 강력하게 오고 누구나 다 옵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그냥 저 털보 만났으니까 뭐 그냥 한번 믿어보고 그냥 확 먹어보자. 그 여성들은 너무 한꺼번에 빨리 많이 먹으면요 약간의 부작용이 좀 있어요. 왜냐면 한 보름 동안 막 지금은 팡팡 먹잖아요. 갑자기 혈색이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막 맑아지고 눈도 새파래지고 하니까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갑자기 커져가지고 아이고 차 한잔 하실랍니까? 그래서 막 주접을 떨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경호상 약간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뭐 다른 문제는 없고 남자들은 또 이제 그거 먹으라고 했더니 먹고는 부발하네. 아 이거 부작용이 생겼어요. 뭔 부작용이? 아니 아침에 안 치면 텐트가 자꾸 치거든요. 아이고 그거 뭐 즐거운 기분이지 그게 무슨 부작용이에요. 그러면 그냥 먹고 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는 참을 알아야 됩니다. 참이 아닌 의료. 그 참이 아닌 의료 보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되면 한 말씀 드릴게요. 참이 아닌 의료는 첫째 무지와 편견에 의한 것, 그 다음에 상업주의의 오염 이런 것들입니다. 무지와 편견은 보세요. 우리나라 양한강 의사들 국가에서 통합 의료를 하라고 이렇게 해도 만나기만 하면 싸워서 지금 하지도 않습니다. 회의를 하지도 않아요. 근데 양의사 한의사가 왜 싸우죠? 다 병을 고치자고 암난 치병을 고치자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공부한 사람들이고. 그러면 한의로 해서 사람들은 양의로 하고 양의로 해서 한계가 있으면 한의로도 도와서 하고 중국도 미국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양의사 한의사가 왜 싸우냐는 그게 전 국민이 하는 그게 밥그릇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건 그 싸움을 하도록 만드는 건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금방 알아요. 의료관계 법령이 그렇습니다. 의료계의 이권을 법이 보호해요. 그래서 한의는 양의하지 마라. 또 양의는 침 놓지 마라. 이렇게 다 나라에서 정합니다. 너무 불법 의료 행위가 돼요. 이런 건 할 필요도 없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서 병을 고쳐야지. 그게 바로 무지와 편견의 의료이기 때문에 그렇고 상업주의에 오염된 건 뭐냐면 세계보건기구 백신 보통 이론상 한 10년 내지 15년 걸립니다. 아무리 말라도 지난번에 2, 3년에 다 해버렸어요. 효과 없잖아요. 근데 효과 없어도 계속 약을 잘 팔아요. 엄청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혈압 기준으로는 꼭 아세요. 아까 저 남해마을에 사시는 분이 독일 그 유학 가서 1954년생인데 제가 물어보니까 금방 알아요. 아 혈압 기준 그 사람들 괜히 약하라고 거라 한 거지. 그럼 뭐 어떻게? 아 독일에서는 전부 자기 나이 플러스 90. 자기 나이가 60이면 플러스 90 하면 얼마입니까? 150입니다. 60살 되는 분은 150이 기준 혈압이에요. 근데 세계보건기구는 120으로 해놨잖아요. 얼마 전에 130이었어도 낮췄어요. 그래서 이제 그 120으로 낮춰놓으니까 60살 되신 분이 가서 혈압 재니까 140이다 이러면 의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빨리 혈압약 드세요. 빨리 약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래요. 근데 세계보건기구 의사들이 정년한 뒤에 어디로 가나 봤더니 일본 의사가 추적한 겁니다. 그 고혈압약 먹는 건 제약회사로 가고 참 이게 인류가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래서 그 혈압 기준이요. 최초에는 160, 150이었어요. 그 이상이면 어쨌든 연세가 있어도 고혈압이라고 보통 180이라고. 그것도 일시적으로 이제 고혈압인데 내려두면 또 내려가요. 그 남자들이야 혈압 오르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마누라가 염장일을 모르고 또 여성들은
신랑이 목장기라고 또 사람이 숨어나요. 그거 한 10분만 있으면 저로 다 내려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약 드시지 마세요. 혈압약은 뭐 팔아줘도 저도 뭐 다른 이의가 없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 번 먹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멀쩡한 자기를 고혈압 환자로 만들어서 제약회사 배불리 불리준다. 제약회사 배불리주는 건 괜찮아요. 그건 뭐 나쁜 일 아닌데 자기 건강을 해치는 거는 지혜로운 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충분히 뭐 이제 핵심 요지만 말씀드렸는데 나머지는 신약공처를 통해서 또 우리 월간지를 통해서 저희 월간지가 매달 18만 5천 부를 발행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발행 수 제일 많습니다. 한 달에 들어가는 우편 발송료만 1억 5천 들어갑니다. 그런데 최신청에서 15만 부가 넘는 발송을 한다고 50% 할인해서 지금 8,5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에 9억을 우편 발송료로 저희가 씁니다. 제작비를 한 20억 쓰고 그거 조그만 회사에서 뭐 때문에 하겠어요? 제발 좀 이 자기 생명에 관해서는 올바르게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고 인산 선생의 가르침을 그걸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 책 여러분들이 꼭 유심히 보시고요. 또 누구한테 보내줘야겠다면 우리 회사 얘기해서 다 보내줘서 누구나 다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지침이 되고 이전표가 되도록 여러분이 해주시면 더없이 고맙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니까 길 이름도 계룡로네요. 그래서 이 계룡산 기슭에 이 대전에서 또 저희 어릴 때 이제 한밭이라고 했는데 그 대전에서 이렇게 그 사시는데 좋은데 사시는 거고 미래의 그 대한민국이 빛나는 그런 빛이 사실 뭐 여기 계룡산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종도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양은 도성의 운명이 이제 거의 끝나는 곳이라 뉴욕처럼 창업도시로 남을지언정 이게 정치적 도시로는 이제 뭐 거의 수명이 다 될 것 같고 그리고 인산생에서 뭐라고 했냐면 좁은 땅은 아니에요. 땅에 인구가 너무 많으면 모자리에 모내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저거는 굉장히 위험한 재앙을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빨리 인구 분산 정책을 써야 된다 이들인데 그래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요 대전이 중심이고 세종이 중심입니다. 그 전부 계룡산을 중심으로 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주도적 역할을 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미 뭐 경제 10대 대국이고 군사력 6대 강국이고 이런데 모든 면에서 세계 1등 국가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여간 주도적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